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동해안의 날씨는 약간 흐립니다. 그리고 앞에는 돌미역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저렇게 돌미역을 부녀자들이 와서 주워서 또 팔기도 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말려서 많은 미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동해안에는 먹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팔봉선도 여기서 많이 주워 가지고요, 따기도 하고 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나눠주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먹기도 하고요, 또 시골에 할머니들 계시는데 또 많이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재미도 솔솔합니다. 이 주는 재미가 굉장히 사람은 기쁘지요. 그래서 사랑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 사랑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그지 않습니까? 김세론 양하고 김수현 시를 저로 올렸습니다. 그 김수현하고 띠동갑이더라고요. 같은 용띠가 되고요. 1988년생이고 2000년생이고 그지 않습니까? 딱 그 띠동갑인데 김수란 양이 그 교통 음주 걸리고 사고가 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봐요. 저 사고 난 건 알았는데 옛날 아저씨의 그 영화에 나왔는 그 생각은 나오고 현빈이하고 같이 나와줘서 그 영화를 저도 아주 뜻깊게 봐서 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랑의 그 저 결말이 이렇게 아프구나. 바로 김수현이 생일날 그지 않습니까? 김세론 양은 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픈 한을 심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아마 생일날에 참 저 하늘을 택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현 씨는 연간 뭡니까? 지금 뭐 벌어들은 수입이 뭐 900억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뭡니까? 지금 10개 이상의 CF 이렇게 나가고 있고, 최소한 하나만 나가도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이 친구들은 그냥 10억이 기본인데 김실원 양이 아주 힘들게 살 때 7억이라는 그 내용 증명을 그것도 LKB를 통해서 이강범이죠. 그쪽으로 통해서 그자가 우리법 연구에 만든 그지 않습니까? 지진의 초기 멤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곳에서 압류가 들어간다, 차압이 들어온다, 뭐 또 민형사 고발에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 다니면서 이 참 팔봉선이 야외에 나오면서 스티커 하나 끈 게도 참 집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증명 7억이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참 압류가 돼 이렇게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게 들어오면, 그것도 어려울 때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현빈이인데도 구호도 현빈이가 도와주겠다도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그 받지를 않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러고 참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한테 영웅이 나듯이 현빈이가 오히려 더 뭡니까 참 고마운 아저씨로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론 양이 늘 삼촌이라고 불렀는 것 같아요, 현빈이를. 근데 김수현은 최고의 지금 뭡니까 캐릭터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자가 그래도 한 7억이란 그것이 뭐 자기 소속사에서 보낸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것을 내가 좋아주고, 그래도 오랫동안 연인 관계라서면은 저는 뭐 어릴 때 사귀었니 뭐 그거는 따지지 않지만 일단은 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25살에 저 세상을 갔다면 2000년생에 살아서 태어나서 2025년에 저 하늘 갔으면 25년이잖아요. 만으로 그런 생을 살면서 사랑기나 봐야 좀 어릴 때부터 했다면 오히려 김수현 그렇지 않습니까? 철들고 몇 년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직 그 사랑은 김수현인데 아마 그 돈의 7억보다는 어떤 배신감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참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억이 뭔데 그렇지만 김수현은 이제 모든 걸 그거로 하나 해서 어쨌든 그 도마에 올랐던 자체가부터가 이마 사진도 공개가 되고 뭐 가로세로 연구회사에서 그냥 계속 그쪽 이제는 뭐 찍은 사진들 나눴던 편지들, 김수현이가 군에 있을 때 그저 보내던 편지들 이런 것에서 제가 어제 사주를 뽑아보니까 김수현이는 돈을 밝혀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여자를 밝혀서도 안 되는 그런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 좀 이래 밝히는 사주고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지만 그것을 그쪽 치우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그런
운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재명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김수현을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사람은 과요불급이다. 그죠? 내가 욕심을 많이 내면 언젠가는 달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가질 것이 있고 못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 가졌을 때는 배도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겸손과 겸양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사람이 흠없기를 바라지 마라. 한갓 흠이 있고 한갓 아픈 데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겸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양보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매일 그 사람이 물론 평생을 잘 이렇게 운이 좋고 참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무슨 전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했는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늘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자문하면 뭡니까? 자만에 빠진다는 거죠. 예. 잘나고 훌륭한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훌륭한 거하고 자만하고는 좀 질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것은 부모 잘 만나고 본인이 훌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뭐 산소도 잘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또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있겠고요. 또 본인의 노력의 대가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합쳐져서 사람은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웅이 돼서 물론 잘생기고 좀 예를 들어서 또 큰 우리나라 최고의 탑 탤런트 탑 배우를 하고 탑 가수를 한 것도 좋지만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주변 사람 베풀고 그래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불이웃되게 하고 성금을 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연예인들 그런 가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가 지금까지 200억을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아는 하춘아 씨하고 강진 씨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그래도 자기하고 몸섞고 이야기를 사랑을 나눴던 여자친구가 어려우면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러면 그 사랑의 괘씸함 배신감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도 자기가 뭡니까 최고의 경기도지사도 해봤고 당대표도 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물론 사람이 그 남자로 태어나서 욕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야망도 있겠지만 탐욕은 안 된다는 거죠. 탐욕은 뭡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해서 그것을 내 권자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 술책이 뭡니까? 종북 그다음에 종중 그죠? 중국을 세세하고 찾아가고 또 북한을 가서 달러를 갖다 주고 또 위정 교사를 하고 공직선거에 위반을 하고 검사 사칭을 하고 꽃게 사칭 조기 사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해안에 조기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 워낙 조기 하니까 조기는 또 저쪽 자들만 조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 자들도 조기를 많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이부터 해가지고 최근하고 또 홍준표도 전부입니까? 조기 그죠? 두 권씨 권영세 권선동이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도 바가지가 깨지니 나무 바가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안에서도 자기 그저 당대표 1호 당원을 가지고 대통령을 가지고 몰아내려고 뒤에도 쌩 까고 뒤에서 그 협박질하고 맨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용훈 목사입니까? 순복음 교회 거기도 보니까 또 한동궁이 찾아갔더라고요. 이용훈이 그 목사는 왜 그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심는지 그게 순복음 교회라면요. 거기 또 볼을 쳐다가 한동궁과 패거리하고 같이 찾아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자를 보십시오. 영원히 배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통령이 심는 그 자인데 가서 또 뭔가를 뭡니까? 거기에 또 이재명이도 저리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순복음교회 찾아갔다는 이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는 영원히 배신한다. 우리 윤석민일 때 그때 박근혜 때 대통령 탄핵할 때도 결국 배신한 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권순동이잖아요. 지금도 저기 보십시오. 대통령 때 그러면 이 탄원서 넣을 때도 이름 올리지 않고 또 뭡니까? 대통령이 참 이 계엄령을 해서 힘들 때도 늘 조기 대선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분도 이 뭡니까? 앞에 단식을 하는 데를 갔습니까? 한 분도 이거 뭡니까? 한남동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에서 둘이서 맨날 뺑뺑 돌면서 권선동이 권영세가 지금까지도 뺑뺑 돌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장어처럼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또 의원들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나경원 나다라커부터 해서 그죠? 윤상은 의원 이런 분들 그죠? 또 여러분들이 요번에 또 성일종 의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 나한테 영웅처럼 많이 활동을 하셨죠. 주진우 의원 그죠?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
분들 참 고생 많았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힘당이 유지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다 연판장에 이름 안 올린 그런 자 26명 있지 않습니까? 괘씸한 자들 그런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 김상욱이 볼 때 울산에 그런 자는 오히려 남은 적은 적이지만 내 안에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옛날에 사극에 보더라도 외부의 적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에 적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저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뭡니까? 미군 철수 나중에는 뭐 미군이 들어오면 방위비 안 내버리면 미군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잖아요. 이점이에요. 점령군 하면 미군이 가버리면 이 하늘 아래 위에 모든 첩보망이 다 없어지겠죠. 우리나라 그게 감당이 되겠냐요. 또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일본 쪽에 오키나와에 있는 진짜 항공모함 이런 항공모함이 핵잠수함 한국 항공모함이 없으면 북한인데 우리 중국인데 하루 아침에 다 그죠. 옛날에 6.25 때는 피란이라 가지만 피란도 못 가고 아마 한 방에 없어지리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쎄 따라가고 그 점수가 지금 국가 보안법을 다 없애버리고 박선원이 때 가장 간첩을 적게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게 문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첩을 다 풀어적게 가지고 그거 나중에 보니까는 뭡니까? 저쪽에 민주노총 그쪽에 간첩이 수두룩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보면 깃발에 보면 글씨도 전부 뭡니까? 북한에서 찬양하는 그런 글씨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그냥 뭡니까? 어떤 월급이라든가 그냥 기본급 이런 걸 사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새는 그냥 습니까? 노조하고 사회에 대한 노조라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국가투쟁, 그지 않습니까? 보안투쟁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존립을 없애려고 하는 그지 않습니까? 그 목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죠. 그것이 민주당과 지금까지 결탁해서 꼬방도로서 그래서 MBC, KBS, SBS가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언론가 우리가 다 막혀 있죠. JTBS부터 해가지고 이런 방송 아니면은 요번에도 그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구하는 데는 많은 정보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란 것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그죠? 집안에서나 부엌에서나 산골짜기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또 남녀노소가 다 계몽이 되는 데는 이런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그죠 일학을 담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 너무 죄송한 미안하게도 이런 것이 없어서 그지 않습니까? 몇 개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 너무 얻어서 저런 자들의 선동 핵책에 우리가 놀아놨는 거죠. 속에 뭐 구멍 뻑뻑 나고 그지 않습니까? 뒤로 자빠지고 이런 것들 또 촛불이 밤에 보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경찰 조사는 항상 저자들은 곱하기 2를 해주잖아요. 보수 우파는 나누기 2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거기에서 촛불에 휘날려 갖는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충분히 오는 제가 늘 3월 21일을 얘기하는데요. 3월 20일이 지나고 21일부터는 바로 충분은 뭡니까? 낮길이와 밤길이가 똑같은 그런 곳에 그때부터 저는 청명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4월 4일까지요. 그날까지 이제 청명이 들어가면 바로 농사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낮과 밤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 안에 저는 늘 대통령이 나오신다. 완전히 이제 선고가 내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진달래 피고 두릅이 필 때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그죠. 저는 지금 현재 4대 4나 이렇게 해서 각각 기각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당연한 이치겠죠. 어제 그래서 김영도 재판관님을 제가 사주 올려봤는데요. 정말 이분은 같은 장애 참 우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 집 둘째 아들은 바로 장애 2급이고요. 장 1급이고요. 그 자폐 장애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언어 장애로 지금 현재 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비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어떤 뇌물을 받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신을 잘 조심합니다. 그래서 자식인데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김영도 재판관님이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같은 시대를 또 살고 같은 또 자식을 키우는 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는 저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은 절대 뇌물이나 회유나 획체 그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 소위 말 작업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는 절대 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다. 굉장히 반듯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김수현 또씨 그죠? 김세론 양 김영도 재판관님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팔봉쌤입니다. 여기서 참 오늘도 먹구름이 해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춘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에서 청명까지 또 우리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팔봉쌤입니다.